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실은 그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고, 과거에는 사실은 개혁 개방 이후에 교수님 계셨던 30년 내내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게 된 한 축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악화하면서,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중국의 경제 성장이 되면서 우리랑은 또 다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뭐 이런 측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실용과 균형 외교 차원에서 중국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협력, 또 한편으로는 경쟁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특히 이제 중국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네. 과거 우리 한국에서 자본과 기술을 대고 중국에서 노동력을 대는 그런 수직적 분업 체제는 이미 이제 종말을 고했고요. 네. 어떤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어떤 분야는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경쟁 속 협력 또는 협력하는 가운데 경쟁, 네. 이 관계로 전환되기 불가피한데요. 저는 그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때 네. 시진핑 주석이 했던 제안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방식을 업그레이드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시 주석이. 예. 그러면서 한국과 4대 산업에서 협력하고 싶다. 특히 수평적인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4대 산업이 AI, 바이오 제약, 네. 그다음에 녹색 산업, 그다음에 실버 경제입니다. 특히 이제 실버 경제 같은 경우는 노인 돌봄이잖아요. 네네. 지금 중국은 올해부터 60세 이상 노령 인구가 3억 명을 돌파합니다. 3억 명을 돌파하는데요. 이야, 네. 그래서 60세 이상. 60세 이상이에요. 와. 그러니까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3억 명 이상이 지금 60세 이상인데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미 들어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이 고령 사회. 그래, 고령화 사회입니다. 예. 사회인데 중국 워낙 3억이라고 하는 그 모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또 이거는 중국의 복지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네. 중국이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한국과 이 실버 경제에서 큰 어떤 그 협력 산업을 네. 일으켜 볼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면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그 의료 분야도 그렇고요. 의료. 그러니까 의료 분야도 그렇고 그 건강 체크라든가 이런 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네, 건강 네, 체크하는 네, 것도 네, 있고 네. 하는데 전사의 모든 분야,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돌봄을 받아야 되는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운동도 그렇고,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노인의 삶과 관련된 전 분야. 전 분야입니다. 와, 그래서 예. 결국 한 사람이 그 인생의 전 분야와 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중국이 아마 이야기를 건넨 거는 아마 처음입니다. 다른 외국에 대해서 네. 그 실버 경제를 같이 협력해 보자고 하는 게 이번 처음인데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나온 소식 보면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신협력 모델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오늘 비즈니스 포럼에서 밝힌 바인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신세계하고 그 알리바바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과 중국의 기업이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협력의 분야와 그 협력 방식도 네. 과거와는 전부 다 궤를 달리하고 방식도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 기업들도 새롭게 중국 기업을 인식을 해야 되고 네.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교수님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중국에 와서 여기 왕푸징에 있는 청년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특히 이제 문화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제일 조금 힘들어하는 개방 분야가 문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특히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심한 팬덤 문화가 있는데 사실 중국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게 팬덤 문화다. 이건 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문화를 중국과 문화협력을 하고 싶은, 이제 사드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중국하고 문화협력을 해서 뭐 예능, 드라마, 영화 뭐 이런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문화협력이 없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 이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팬덤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느냐. 네. 굉장히 거부적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적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 정치적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 한다면 아이돌을 팬덤 현상이 네.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시간과 돈을 과도하게 소비한다. 그리고 이 팬덤들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폭력과 이 갈등이 너무 조장이 되고, 그리고 이 이게 아이돌 산업이라고 하는 게 네. 행위 주체가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돌이 있고, 네. 팬이 있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를 갖다가 전파시키는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획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돈을 대는 금융 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5개의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이른바 물량 공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음해를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되게 팬덤 문화 자체가 폭력적이다. 폭력적이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연예인들의 사생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서. 예, 중국 사회에서 문란한 사생활,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탈법, 탈세 뭐 이런 행위들이 보도가 되면서 판빙빙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사회 정풍조를 바로잡는 정풍 운동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과외도 없애고 뭐 하라고 하면서 이것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런 이제 사회적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 측면이 있는데 네.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 팬덤 문화라는 게 맹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반체제적이기도 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의식을 고취시키는 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네네. 체제와 사회를 유지하는데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는데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배척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강하고 또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개방 이전과 비교하면 이제 국민 전체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 빠링따이 80년대생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보릿고개? 배고픔을 아는 세대다. 그래서 자기들이 클 때만 하더라도 뭐 돼지고기 한 근 가지고 한 달을 받았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지고 경쟁하고 그래서 배부르게 됐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 사회에 민주주의가 없는 것에 대한 정치적 자유가 없는 것에 대한 조금 답답함? 그래서 사회 발전에 좀 어려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코멘트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정치적인 갈망은 당연히 갖고 있겠죠. 네.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 뭔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스러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 참여권이 보장되는 뭐 그런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